안녕하세요. 세계 첩보계 동향을 전해드리는 정보인 기자입니다. 지난주에도 첩보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주목할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소식입니다. 국가안전부 MSS가 대만 사이버 부대의 고위급 지휘관과 대원들의 신원을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MSS는 지난 17일 SNS 계정을 통해 대만 정보통신전자군은 창설 이래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분열 세력의 총알바지 역할을 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국 본토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과 침투 활동을 전개해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MSS는 국가 안보를 확고히 수호하며 온라인 독립 시도와 사이버 간첩 활동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배후 조종 세력을 철저히 조사해 모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인물 4명의 신원을 파악했다며 이들의 얼굴과 이름, 성별, 생년월일, 대만 신분증 번호, 직위 등을 상세히 공개했는데요. 이들 중 한 명은 대령급 네트워크 센터장이며 한 명은 팀장급 지휘관이고 2명은 참모라고 MSS는 밝혔습니다. MSS는 이들이 해킹 공격을 통해 전기, 가스, 통신 등 중국의 주요 기반 시설에 침투하고 정부나 군사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피싱 메일과 반중 선전 메일을 발송했다며 법에 따라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만 국방부 소속의 이 부대는 지난 2017년 중국 인민해방군의 사이버전에 대응해 약 6,000명 규모로 창설된 사이버 부대입니다. 다음은 미국 동향입니다.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 사건과 관련한 미공개 기밀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미 국립문서보관소는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사건 관련 기록 중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현지 시간으로 지난 18일부터 일반인들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날 공개된 자료는 암살 사건 진상조사를 맡았던 워렌 위원회가 1964년 청취한 진술을 담은 수기 문서를 포함해 PDF로 디지털화를 마친 2182개 파일 6만 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케네디 암살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1992년에 미 의회가 사건 기록 수집을 위한 법을 제정해 수집된 기록을 25년 내에 공개하도록 한 뒤 여러 차례 공개됐으며 트럼프 첫 임기 때인 2017년에도 편집본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23년 문서보관소는 해당 사건의 문서, 사진, 녹음 파일 등 공개 검토 대상이던 문서 32만 개 중 99%는 공개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이번 추가 문서 공개로 미국인들이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는 리 하비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 여부를 비롯해 지난 60년 넘게 수그러들지 않는 음모론이 가라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당장 새로운 내용이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또 케네디 암살과 관련한 책을 집필한 버지니아대 정치센터의 레리 사바토 국장은 이번 공개로 큰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실망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했고 하버드대 역사학과의 프레드릭 로게발 교수는 사건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극적인 세폭로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전면적으로 바꿀 스모킹건, 즉 결정적 단서가 있었다면 트럼프가 2017년에 공개했겠지만 그렇지 않았고 FBI가 최근 케네디 암살과 관련해 2,400개의 새로운 기록을 발견했다고 밝혔으나 이 자료는 아직 문서 보관소로 이전 중이라 이번 공개에서 빠지는 등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그런 결정적 증거가 애초에 문서화되지 않았거나 설령 존재한 적이 있더라도 사건 초기 이미 인멸됐을 거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편 케네디 전 대통령은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 시내에서 부인 제클린 케네디와 카퍼레이드 도중 미 해병 출신인 오스왈드의 총탄에 맞아 서거 있고 그로부터 이틀 후 나이트클럽 운영자 잭 루비가 감옥 이송 중이던 오스왈드를 사살하면서 각종 음모론이 증폭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소식입니다. 국제 해커 조직이 일본의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며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개인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벌였습니다. 지난 2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앞서 17일 이시바 총리의 홈페이지가 몇 시간 동안 접속 불능에 빠지기 시작해 19일에도 일부 장애가 이어졌습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사건 당시 이시바 총리 사무소 측은 이를 사이버 공격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경찰로부터 연락받은 뒤에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서는 어나니머스 차이나라는 해커 조직이 영어로 된 성명을 통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핵폐수 해양방류를 중단시키기 위해 홈페이지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어나니머스는 2023년 8월 일본 정부가 핵폐수 방류를 결정한 데 반발해 일본 원자력 관련 단체 웹사이트에 사이버 공격을 가한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에도 대형 항공사와 은행 등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다만 어나니머스의 공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흥미진진한 첩보의 세계가 궁금하시다면 국내 최고 첩보사 연구가인 박상민 기자가 집필한 세기의 스파이와 세기의 첩보전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